네, 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이죠. 더블 밸류업 정영진. 빈세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제 굉장히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네. 네, 미국 시장은 그렇게 뭐 뜨겁진 않았어서 네. 오늘은 조금 차분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우리 장우진 작가님과 함께 지금 시황 한번 쭉 한번 짚어봐야죠. 맞습니다. 네, 장우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일단 넥스트 분위기 보면서 장 한번 싹 정리하고 어제랑 갈까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한마디로 좀 요약하는 그림을 한마디로 보여드리고 요약하면? 싶은데, 네, 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원피스 혹시 네. 만나보셨어요? 원피스.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네. 해적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죽으면서 나의 제보가 어디 있는가 찾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라고 하면서 해적왕 시대가 열리거든요. 근데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식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어제 오늘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 주식 보물을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형주 시대였다면 이제 중소형주 보물을 찾는 시대가 왔다. 네. 그래서 지금 뉴스, 그다음에 리포트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소식에 따라서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제 시장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어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약간 중소형주를 찾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보물 찾기가 이제 시작됐다. 시작됐다. 네. 네.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아니 중소형주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소외됐던 기업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요게 이제 차트 딱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야 이러네 정말 이러네라고 느끼실 텐데 일단 최근에 어제 얘기 드렸던 종목 오늘 거래량 지금 장초반 상위 종목 중에 하나 보면 대우건설 어제 얘기 나눴잖아요. 대우건설 원전. 네, 네. 대우건설 원전. 네. 확실히 이제 촉이 좋으시는데 네. 네, 빈센트님이 촉에 의해서 이제 대우건설이 오늘 6% 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었고 네. 그래요? 네, 어제 한 27% 넥스트에서 27% 이렇게 올랐고 오늘 추가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일단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쉬어 있다가 딱 돌파하는 거 보이죠. 기존의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대형주 차트와는 다릅니다. 이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정고점 돌파하고 기다리다가 딱 튀어버리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우리가 좋아했던 이런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실까요? 보시면 다르죠. 올라왔던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쉰다. 현대차 이거 왜 이래? 현대차 같은 것도 오히려 쉰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주도주들이 쉬는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려고 하는데 오늘 대우건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우건설이 원전으로 치고 나가면서 우리 기술 오늘 9% 오르고 있고 한전산업도 지금 13% 이야. 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 관련해서 좀 뒤늦게 관심 못 받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뒤늦게 좀 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주은행이 오늘 8% 오르면서 거래량 상위에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은행 중심으로 간다라고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주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은행 중에서는 뭐 가장 앞선 사업자. 제주은행이? 제주은행이 네, 그래요? 약간 밀어준다. 신한은행이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밀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인데 에이프릴 바이오 차트 보시면 어제 급락 나왔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어제 내부자들이 이제 매도했다고 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가 계신 분이 이제 예전에 그 애널리스트 하셨던 진홍국 위원님. 제 친구입니다. 아 진짜요? 그분이 이제 몇십억대 지분 팔면서 네. 왜 팔았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해볼게요. 얘기 나왔는데 오늘 그 에보민이라고 기술 이전했던 회사가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관련해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사파 플랫폼을 적용했는데 이 사파 플랫폼이 그냥 쉽게 말하면 장기 지속형 약을 투여했을 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임상 이상을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 전반 근데 왜 팔았대? 그렇게 좋은 호재가 있는데? 그래서 파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를 두고서 팔면 욕을 더 먹잖아요. 네. 더 조심한 게 아닌가. 욕심을 내느냐? 네. 뭐 어차피 대충 알고 있었을 거니까 욕심을 내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먹을 기회를 주느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거죠, 뭐. 아니 그냥 갖고 있으면 뭐 욕 먹을 일도 없고 뉴스 날 일도 없잖아요. 계속 갖고 있는 걸로. 근데 뭐 얘기하시는 걸로는 전세값이 좀 필요했다. 대출금을 좀 그래요? 갚아야 네. 뭐 그럼 뭐 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억울하겠네 그 양반도. 근데 그 얘기만 딱 나온 상태였다 그러면 뭐야 또 뻥치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딱 임상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반전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네네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밀렸거든요. 네. 장 초반 1%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밀렸고 어. 오늘도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스토리지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뭐 네. 시게이트라든가 뭐 샌디스크, 마이크론 이렇게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AI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 조정이 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스토리지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단기간에 기대감이 좀 과했다. 물론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단기 과열은 해소되고 갈 거다라는 게 미국에서도 약간 중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근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쉬면 시장으로 온기가 퍼지고 중성주 쪽으로 분명히 좋은데 오늘도 그런 흐름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금융주 쪽이 확실히 좀 다르죠. 금융주 쪽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좋았는데. 어제,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좋아요. 보시면 KB금융이 KB금융. 네, 최근에 12만 원대에서 한 16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은 일반 개인들이 사기는 쉽지는 않죠. 네. 왜냐면 재미없어 보이니까. 맞아. 나는 뭐 배당 수익을 내고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50% 더블 뭐 이렇게 노리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연간 수익률 타겟을 15에서 20% 정도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무리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몰빵해서 이거 사야지 이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20% 정도 담아놓으면 일단 수익이 안정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나 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와, 댓글 정확하게 하시네. 민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네. 하지만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서 나중에 봤을 때는 오히려 야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가는 게 더 좋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약간 이제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랑 좀 다른 거긴 한데 저 같은 개인 투자는 지금 막 오를 때는 일단 막 진짜 오르는 걸 사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좀 시장 재미없어지면 그래 뭐 금융주 넣어놓고 뭐 그냥 배당 받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오르는 이런 장이 뭐 매년 뭐 이렇게 있지가 않잖아요. 네. 매년 연평균 수익률 15% 목표 좋다. 근데 그게 매년 15%씩 먹을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확실히 50%, 70%, 100%를 먹고 남은 해 동안 뭐 3%, 5% 이렇게 가는 요런 걸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략 자체는 그게 맞기는 한데 네. 생각을 50%, 70%, 100%를 두고 있으면요. 연간으로 15에서 20%를 내가 두고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지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가야지라는 것과 내가 50%, 70%, 100%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무리를 하게 되고 올라가는 걸 쫓아서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물리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 전략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상승률, 그러니까 코스피 상승 종목 상위를 보면 큰 동향이 안 보입니다. 네, 상승률이 뭐 1%, 1, 2% 내외에서 막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네.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상위주를 보면 코스닥 상위주에서도 지금 크게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3% 이상 오르는 게 뭐 ABL 바이오 정도, 니가캠도 한 3%, 매지언도 3%.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이오가 좀 좋은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심리를 좀 뒤바꾼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코스피가 쉬면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어제는 약했지만 조금 네. 더 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주들이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종목 장세. 그러니까 이게 어제부터 약간이 좀 다른 건 넥스트레이드에서 어제 코스닥은 사실 안 좋았는데 네. 장 개장하면서는 사실 출발은 좀 좋았고 좋았죠.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전자닉스가 부진했는데 네. 장 시작하자는 또 좋았었어요. 그렇죠. 끝에는 좀 부진하다가 네. 그러니까 약간의 상관관계, 이 연관성이 조금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NXT와 그렇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2월 들어서 이게 종목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바뀌었죠. 거죠? 네, 확실히 바뀌었죠. 이거 차트 보여드리면 그 느끼실 겁니다. 차트에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CJ 대한통운 보세요. 요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그 물류 관련해서 네, 이렇게 뛰어버렸는데 이거 보세요. 장기간에 이렇게 횡보한 종목들을 쉽게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없어요. 몇 년도부터요? 저게? 작년.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2025년 초부터.
25년 초부터 작년부터 네, 작년 초부터 지금 한 1년 정도의 차트인데 그러니까 저 주주분들이 만감이 교차할 건데 작년에 코스피가 75% 뛸 때 네. 1년 동안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큰 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엄청 컸죠. 근데 사실 이제 쿠팡 이슈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건데. 이거 그렇죠. 며칠 사이 저렇게 간 거 아니에요? 네, 며칠 사이에 가버렸죠. 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15에서 20%를 노리면 그냥 기다리지 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주식은 매일 이렇게 오르기보다는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50%, 70%, 100% 또는 뭐 정말 잘 내오면 1000%를 먹어요. 전원주 선생님처럼 하이스 네. 그냥 들고 가다가 이런 구간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도 때로는 필요하다. 근데 너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홀딩하면 무조건 바보야. 약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시지만 특히나 상승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것도 수익은 생각보다 엉덩이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제 삼지엔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요거 좀 삼지엔터 티니핑. 네, 티니핑. 네. 아, 네, 파산핑이라고 하죠. 부모님들의 지갑을 파산한다고. 네. 네. 등골핑. 등골핑. 근데 이게 작년에 작년 24년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25년 초부터 주가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때 이렇게 달렸거든요. 근데 네. 실적이 생각보다 1분기까지는 좋았는데 2, 3분기 별로 안 좋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이번에 25년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또 어떻게 될까? 여기서 무너졌었는데 지금 4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4분기 실적이 잘 나온 데 있어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작년에 실적이 잘 나올 때는 캐치 티니핑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영화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티니핑 시즌 5인가? 새로운 시즌이 지금 시작되면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감안하고 또 신규 영화도 또 준비되고 있는 게 있어서 삼지엔터는 지금 자리에서는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때 저거 샀었었죠. 네, 한때 예전에. 관심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 완전히 소외됐기 때문에 네. 반대로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약간 손절했습니다, 저도. 네. 한 2, 많이 30% 손절했어요. 마이너스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손절하고 이건 안 되라고 할 때 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신대양제지도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신대양제진 뭐 하는 회사예요? 골판지. 골판지. 네. 아, 택배 뜨면 당연히 뜨겠죠. 그렇죠. 택배 때문에 뜨고 제 골판지 가격도 상승한다고 하면서 또 이런 기업들도 같이 상승한다. 네네. 시장 빨라요. 혹시 이 명절을 앞두고 이 택배라는 것이 네. 약간의 과한 테마로 작용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항상 기대를 물론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그걸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쿠팡이 지금 14분기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월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물통 그러니까 판매량이 5% 감소했대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 그게 다 우리가 가졌다. 네이버나 대형마트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효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기대감. 근데 가격이 올라간 거는 단순히 명절 이런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사막 컨덴서가 지금 급등하고 있죠. 그럼 지금 차트 보여드리는 것들이 특징적인 뭔지 보이세요? 지금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계속 갔던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급등이 이렇게 이어졌던 기업들이 아니고 정말 최근에서야 반등을 하고 있고 전고점 막 돌파하거나 돌파 막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사실 그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속 차트를 통해서. 근데 사막 컨덴서는 MLCC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MLCC 기업인데 이 기업은 많이 소외가 됐었죠.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MLCC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고 중국 업체들이 많이 쫓아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도 심했어요. 근데 오늘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MLCC 가격이 오늘 KB증권 보고서구나. MLCC 가격이 1분기 20%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지금 좋고, 그다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지금 저가형 MLCC를 했던 사막 컨덴서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컨셉이라 좀 비슷하게 보냐면 제주 반도체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이게 네. 팹리스인데 메모리 한다. 이 회사가 여기 보시면 2026년 1월까지 못 갔어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 못 갔는데 네. 상대적으로 늦게 가격들이 반영이 되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빵 뛰었거든요. 이 느낌이랑 사막 컨덴서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좀 더 공부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들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난해 소외되었던 네. 안 움직였던 네.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움직인다라고 그렇죠. 좀 인식이 되는데 네. 근데 이럴 때 고민은 네. 우리가 이제 주도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자닉스 네. 지금 약간 보합입니다. 근데 이럴 때 담아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소외되었던 게 이전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멘텀이 붙었다는 건데 네. 그것을 사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대종목 장세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됐다.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것들은 물론 종목별로 다릅니다. 종목별로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제 말을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는데 지금 종목을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시기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쯤 되면 우리 또 정프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하. 오늘은 뭐 피냐 닭이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도주가 어쨌든 쉬어가고 있습니다. 쉬어갈 때 주도주를 더 담냐 전자닉스 아니면 네. 정말 장호진 작가 말씀처럼 최근에 종목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음흠. 종목장을 잡아야 되는가? 과연 여러분 돈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 다 물려있나요? 돈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여유가 있다. 새로 들어올 돈이 있다. 저는 만약에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저는 오늘은 쉽니다. 쉰다. 오늘은 쉬고 음. 오늘은 좀 관망. 관망. 눈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네. 흐름을 좀 보다가 오늘 들어가진 않고 다만 이제 워낙 저는 그 작은 종목들 좋아하잖아요. 네. 개인적인 선호로는 하여튼 작은 종목 쭉 들어가죠. 근데 오늘은 쉰다. 오늘은 쉰다. 어제 오늘 넘어갔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명절 전에 뭔가 세뱃돈좀 주려면 오늘 좀 액션을 해야 되는데. 점점 팔아야죠. 오늘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애들 주식으로 주면 됩니다. 굳이 뭐 돈으로 줄 필요 없어요. 애들도 아마 주식 더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그 주식상 어떻게 줘? 만약 조카야. 네. 근데 내가 삼촌이 내 삼성전자 주식 있는 거 좀 줄게. 이래서 조카 계좌 있니? 있어요. 삼촌 그러면 이제 내가 얘 계좌를 어떻게 보내주면 돼요? 그게 본인 계좌 말고 타 계좌도 보낼 수 있나요? 저 없다고 하는데. 보낼 수 있습니다. 있어요? 보낼 수 있는데 오, 네. 그게 개체 징계잖아. 출고를 하면 되는데 네. 징여세 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 2주 이렇게는 안 낼 거 아니에요. 태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징여세를 내요? 2주 주는데. 아, 2주 주는데 징여세를 내느냐고요? 네. 근데 그렇게 그 기록이 남잖아요. 만약에 네. 부모가 2천만 원을 부모 돈이 남기니까 상관없는데 용돈 30만 원어치 뭐 주식으로 주는데 그거 뭐 안 줄 것 같은데 그 징여세. 용돈 수익 주기. 그 정도는 그렇겠죠. 네. 삼성전자 지금 얼마죠? 그래도 10%도 낼 건데 1억까지. 그러니까. 10몇만 원 정도 될 거야, 그죠? 네. 그 정도면 딱 한 주 주면 되겠다. 네. 중학생 한 주, 고딩은 2주. 그럼 싸워요. 전자 말고 닉스 달라고. 닉스는 80, 90만 원인데. 그렇게. 직접 이렇게 다른 계좌로 줄 수는 있군요.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뭐. 주면 복잡하죠. 네. 세금이나 나중에 뭐 계산할 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걔는 안 하죠. 네. 세금 안 낸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 그 정도 금 1,000만 원까지는 뭐 거의 비과세 모양이에요. 자,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더 보면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들을 좀 더 보면 보령이 이것도 이제 국내 임상 3상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계속 기었다가 이슈가 나오니까 빵 뜨는 모습. 그러니까 최근에 호재가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다. 한원 시스템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전고 좀 돌파했죠. 네. 근데 한원 시스템 실적도 이제 구조 개편을 통해서 실적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그 아마존이 투자한 죽스라고 그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공조 시스템을 공급한다. 근데 공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야 이건 뭐 옛날 기술 아니야? 이거 뭐 의미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되면 공조 기술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조를 얼마나 더 에너지 절감할 수 있게 잘 만드냐가 중요한데 한원 시스템이 글로벌리 선택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또 이슈를 조금 묶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장이 시작했는데 시작해서 9시에요. 네. 그러네요. 가장 먼저 전 궁금한 게 네. 어제 흐름이 비슷하려면 원전해요? 대우건설. 어떤가 좀 궁금하네요. 오늘도 그 상승폭이 이어질지. 대우건설. 어제 상승폭은 네. 이어지는 않겠죠. 어제처럼 뭐 30% 이렇게 뭐 20% 이렇게 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오늘 뜨면 또 어저께 물량을 많이 소화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상승 흐름 자체 원전 쪽으로 상승 흐름, 그러니까 원전의 레거시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드라고 해서 좀 처졌던 기업들의 상승 흐름은 가능할 것도 같다. 그리고 DLENC도 보면은 지금 5% 이상 또 오르고 있는데 DLENC도 차트 한번 보시면 대우건설이랑 약간 느낌 비슷하죠. 오랫동안 쉬었고, 네, 관심 못 받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또 건설주 이제 바닥 잡은 것 같다. 플러스 여기도 원전, 여기도 원전 이슈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 미국의 원전 업체랑 제휴한 것도 있고 여기도 국내 원전의 시공에 참여한 이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글로벌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아 이제 이럴 때 우리 네. 이벤트 한번 합시다. 이벤트. 우리 저 빈센트, 장우신 작가, 정프로 셋이 네. 우리 셋이 갖고 있는 계좌에서 제일 비중 큰 거 여러분이 맞추시면 그 주식 한 주씩 주는 걸로 어때요? 근데 맞아요.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라서 아, 주식 계좌가 없구나, 개별 없어요. 주식이. 네. 아 이렇게 저는 빠지네요. 이렇게 빠지고 장훈 작가님은 있죠? 주식들이. 아니 뭐 있긴 한데 제 주식을 한 주를 준다고요? 네. 어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 거. 비싼 건가 본데 제일 아니. 저 비중 큰 게 하이닉스 모양인데 아니 출연료 얼마 안 주지도 않는데 그걸 주식 싼 것도 있잖아.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어때 여러분? 여러분이 하여튼 저 많이 응원해 주시면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힌트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네, 정프로 제일 많은 거 뭘까? 맞추신 분 계시면 저는 하나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그 주 한 주씩 드리겠습니다. 맞추신 분. 이거 싼 거다, 싼 거. 그죠? 지수 ETF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싼 거네. 아 지수 ETF. 네. 아 그것도 줄 수 있죠. 있죠? 지수도 그쵸. 뭐 있으니까. 네. ETF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는 없습니다. 아 없어 ETF도 없어. 네. 아 이거 참 여성 아니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를 한번 좀 보면 대우건설은 한 4% 가까이 오르네요 지금. 네. 근데 NXT에서 아까 한 6%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보다 약간 밀린 상태긴 합니다. 근데 네. 우리 양시장이 지금 출발이 어쨌든 상승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0.11%, 코스닥 0.41%가 상승을 하고 있고 뭐 힘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소강 상태. 근데 이런 소강 상태 속에서는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종목 장세가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대응은 뭐 최근에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진짜 올라가는 거 따라 사면 또 굉장히 먹기도 쉽고. 근데 이때 착각하시지 말 거. 지금의 수익은 절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내가 제일 잘한다가 아니다. 유동성이에요? 그렇죠. 시장이 먹여주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다음 패턴에 뭔가 변화했을 때 잃지 않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된 게 아니니까 시장에 따라서 간 거니까 좀 차익 실현해 놓고 현금 갖고 있어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묻고 따블로 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경계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3,000억 정도 순매도 하면서 지금 음전하고 있네요. 약간 마이너스 나고 있고 네.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지만 0.3% 그래도 상승폭이 약간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전 변동성이 오늘 엄청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 코스피에서 일단 대형주 1, 2, 3, 4 다 빠지고 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밀리고 현대차도 밀리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살짝 강보합인데 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의 그냥 차트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절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와 차트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올랐다가 좀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니면 전고체 아니면 뭐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슈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만한 자리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주 중에서는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이나 DLNC나 아까 한전산업 이런 원전주 보여드렸던 거랑 확실히 이제 움직임이 다르죠. 그렇지만 여기가 그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고 있는 손잡이가 달린 컵 차트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급등했다가 조정이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길게 나온 다음에 조정이 3번 나오고 다시 반등 나왔죠. 네. 여기서 종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윌리엄 오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시세가 있던 것들은 그만큼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갈 때는 그 힘이 붙는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아 마시라가 절대 아니고 관심을 두고 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합권 속에서 그래도 업종으로 보자면 바이오가 좀 뜨겁습니까? 바이오요? 네, 코스닥에서 어쨌든 알테오제는 좀 선전하는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지금 제약 업종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에이플 바이오 영향이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좀 긍정적인 센티먼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네. 그 바이오는 좀 그래요. 바이오는 실적 어떤 한 기업이면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임상 결과가 좋다거나 하면서 급등을 하면 다른 기업들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유통도 괜찮네. 유통은 지금 진짜 최고 화두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왜? 그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네. 그 전년도 시장이 좋으면 비트코인이든 뭐든 자산 시장이 좋으면 그 다음에 소비가 좋다. 네. 전년도에 좋았으니까 이제 팔아서 뭘 산다. 아니요. 그쵸. 그런 걸 또 차익 실현한 다음에 소비를 늘린다. 그러니까 소비를 한다. 맞아요. 네. 요즘 BGF 뭐 GS 리테일 등등 다 지금 10% 5% 막 6% 이래요. 네. 그 BGF 리테일도 실적도 괜찮았었고 근데 지금 50주 신고가거든요. 은근히 신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BGF 리테일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BGF가 보광 거기죠? CU. 네. 그죠? BGF 한번 쳐볼게요. 네. 와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그래? BGF 리테일도 차트가 딱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그 차트죠. 아하. 쉬고 있다가 정거점 딱 벗기면서 가는. 빵. 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슈가 있고 실적이 좋았는데 못 갔던 기업들 이런 네네네. 기업들 분명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자리다라는 거고 네. 오늘 원전 좋네요. 원전 우리기술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한전산업 더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살짝 힘을 잃지만 다른 원전주 못 갔던 원전주에 확실히 좀 자금이 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 장세 같습니다. 네. 원전 유통. 네. 아, 통 그리고 이마트도 괜찮고요. 이마트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네. 이마트 호재가 이제 자산주도 있었고, 그다음에 쿠팡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새벽 배송 허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비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 세 개가 다 뭉쳐 있거든요. 네. 또 이것도 괜찮고, 근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어제 이마트보다 더 올랐어요. 오늘은 모르겠네. 그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롯데백화점이 국내에서 이제 1등이다 보니까 롯데쇼핑도 좋았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그 창투사들이 급등했었거든요. 창투사가 왜 호재가 있나요? 퓨리오사 AI 네. 아시죠? 그러니까 퓨리오사가 MPU 하는 회사인데 국가에서 AI 센터에 이제 MPU를 활용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네. 또 퓨리오사가 LG 시네스랑 같이 제휴해서 AI 센터에 적극적으로 이제 MPU를 도입하겠다. LG 시네스가 이 얘기가 나오면서 퓨리오사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 급등했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한 흐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표적이고 관련해서 창투사들이 같이 좀 강세 보이는 흐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쌈지엔터가 오르면서 그냥 그 핑크퐁 컴퍼니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게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요거는 뭐 좋다 안 좋다가 절대 아닌데 지금 보시면 이게 상장이 언제 했죠? 25년 11월에 했죠. 그리고 보통 이제 3개월 락업 같은 게 있으니까 2월이면 락업이 이제 대충 끝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2월 18일 락업. 이 3개월 락업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제가 락업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네. 그 시점이 이 회사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락업이 끝날 때 주가 이렇게 눌려 있으면 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는 오래 눌려 있으니까 지금 차트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기 좋은 자리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이 기업을. 그러니까 저렇게 응축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신규 상장했다가 눌렸다가 이게 그 보호 예수 같은 것들이 풀리면서 오히려 시장이 또 반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에서 풀리는 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거. 원래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게 악재인데 일반적으로는 악재가 맞아요. 근데 악재이기 때문에 그게 터지고 나서 올라요. 악재 악재 터지고 해소. 나서. 네네. 악재는 근데 오히려 악재인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안 내려고 바로 올라버려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기업들은 그래요. 좋은 기업들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스케줄 보면서 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네. 사실한 얘기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스케줄 같은 것도 어떤 투자하시는 분들 스케줄 그다음에 정부 정책들 왜 네. 연초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된다는 거 어지간하면.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잊고 이러지 말고 그 스케줄을 잘 보면 거기에 따라서도 주가가 굉장히 분명히 응답을 한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특히나 연초의 계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그래서 연초계 그래서 저도 실적을 보면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2분기랑 3분기 실적에 대한 반영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4분기 실적 딱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막 반영하잖아요. 네네. 그런 그 실적에 반응하는 기업들에 대한 청사진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 관심 가지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순위 보니까 또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폭이 좀 확대하고 있네요. 셀트리온. 네. 지금 약가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그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좀 제어할 필요가 있잖아요. 관세나 이런 것들 이슈가 있어서.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게 유가 안정과 그다음에 약가 인하거든요. 근데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놓은 상태고 여기서 약가 인하에 대한 드라이브를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이 PBM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의 유통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공단 이런 게 없고 PBM이라고 사보험 회사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PBM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기들이 이 보험약을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많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약가가 글로벌 대비해서 뭐 3배, 4배, 5배 이렇게 비쌌는데 이걸 낮추겠다. 그럼 이 PBM 입장에서 뭘 선택해야 된다면 이게 우리 돈 못 벌 것 같은데 그러면 싼 약 선택해야 된다. 그럼 싼 약은 뭐냐? 바이오시밀러인 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차트 한번 보시면 눌려 있었잖아요.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관심을 받고 있죠. 진짜 오래 눌렸어요. 셀트리온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 작년에 손가락 빨고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관심을 받고 있고 이게 미국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셀트리온은 작년, 올해, 내년 실적 보면 실적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셀트리온. 네.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공부해볼 만한 그렇죠. 상황인 것 같다. 네. 자, 하락 특징주에서는 뭐 테마주 정도가 보이는 것 같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가 좀 최근에 각광을 받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마페인트 어제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해서 올라갔다가 급락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없이 테마로 간 것들은 조금 뭐 이슈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급등했다가 사마 급락하는. 페인트, 네, 페인트의 태양광. 네 펜트 태양광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약간, 기업이고. 음. 그다음에 두산이 조정이 나오네요. 두산이 한 두산이요? 4%. 네, 두산은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기업인데 엔비디아가 좋지 않으면 두산이 또 같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두산이 AI 기업이에요? 그럼요. 두산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랑 두산은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무조건 엮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판에 CCL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PCB 기판에 CCL이라고 이제 동박 그 적충 그 뭐라고 하지? 그 구리가 들어가는 그 전력 전송하는 그런 라인 들어가는데 그 CCL을 공급하고 있고 두산이? 두산이 블랙엘에 이 CCL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두산 뒤에 뭐 붙은 데 말고 그냥 두산이? 두산 비지라고 해서 사업부가 있어요. 아, 전자 두산 사업부. 내 네, 두산 두산 비즈. 내. 여기는 상장사가 아니고. 네네. 이 두산 비지 쪽에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두산이 주가가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보시면 밑에서 이제 한 10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10만이 안 됐던 거에서 지금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올랐다. AI 때문에 올랐다. 그 엔비디아 가면 두산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엔비디아와 주가는 보통 연동해서 갑니다. 물론 두산이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엔비디아의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야지 두산과 이스페타시스는 여기서 더 뻗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늘 호텔신라가 좀 밀리긴 하는데 네. 호텔신라 이제 면세점 갖고 있죠. 그리고 호텔 갖고 있으니까 중국인 인바운드 기대감으로 어제 올랐는데 오늘 조정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조정 나왔고 약간 실망 때문에 정고점 못 들어온 상태에서 약간 쉬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면세점 사업은 약간 조정하면서 면세점 적자 축소하고 호텔 쪽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호텔 쪽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호텔신라도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심 두고서 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지금 진짜 공부하시기 되게 좋아요. 음. 기업들 막 공부하면서 따라가 볼까? 이거 해볼까?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기회도 많이 찾을 수 있고. 근데 뭐 쫓아가지는 마세요. 근데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 종목이 네. 2천 종목이 다 뭐 20분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종목당 한 5분 하면 돼요? 아이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깊이 있게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누적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 종목을 보더라도 한 2, 30분, 뭐 아무리 잘하는 분도 2, 30분은 봐야 돼요. 2, 30분 본다 그러면 누적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이게 2, 30분 정도는 봐야지 이 산업이 그래요. 대충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엔비디아가 좋을 걸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회사를 보다가 이 회사 엔비디아는 엮인 게 있네. 그럼 이게 얼마나 비중이 되고 얼마만큼 성장했을지를 한번 계산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대충 뭐 재무제표만 딱 보고 이게 됐다. 뭐 실적 싸네, 뭐 PR 싸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죠. 이게 앞뒤로 연관되는 게 있으면 진짜 2, 30분 정도 되면 이 기업이 된다 안 된다는 걸 대충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이제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네. 그냥 가장 큰 동기부여는 한 주 사면 됩니다. 그럼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건 맞아요. 한 주를 네, 딱 저건 사면 맞습니다. 네. 5분이 아니고 하루 종일 공부하게 됩니다. 왜 떨어질까? 그렇죠. 근데 한 주 사서 오르면 공부 안 해요. 떨어진 공부. 떨어지면 그렇긴 공부 한데 올라도 또 불안한 사람은 또 공부하게 됩니다. 네. 언제 팔까?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전자, 닉스, 현대차 차트 한번 쭉 보여주세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어쨌든 주도주가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네, 이때가 작년 10월 말쯤이 좀 생각되는데 맞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밀렸다가 네, 12월 말부터 1월장을 못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놓친 분들은. 네. 근데 그게 다시 한번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주도주는 그 생명을 끝내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네. 뭐 저는 여전히 지금이 응축 기간이라고 보긴 하지만 저도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건 11월과 좀 비슷한 양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전부터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른 종목 대비 탄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금들은 탄력을 쫓아서 많이 도망가거든요. ETF를 지금 사는 게 아니고 그 상승 탄력을 노리게 된다 그러면 전자닉스를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다시 탄력이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전자닉스가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밀릴 거냐? 만약에 이번에 밀린다고 하면 21선이 밀릴 수도 있어요. 네. 네, 21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여기 21선인데 얼마입니까? 21선이. 근데 21선이 지금 기준으로 상관없고 이렇게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한 15만 한 7천 원, 8천 원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21선이 밀려 버리면 한 14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3개월 전하고 바뀐 거는 네, 비싸졌다. 비싸졌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거는 바뀐 게 있나요? 비싸졌다가 맞죠. 네, 밸류에 대한 부담도 좀 올라갔고 비싸졌고, 그다음에 상승률이 이제는 옛날에 삼성전자 11% 올랐는데 다른 거 뭐하래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뭐 1% 2% 이렇게 움직이면 야 재미없다. 그럼 딴 거 좀 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도파민은 너무 절여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네. 이제. 자극적인 거에. 그렇죠. 10% 11%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재미없죠. 하이닉스도 지금 네. 11선 일단 무너졌습니다. 어. 네, 11선 이제 추세는 일단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 근데 특별히 악재가 있진 않잖아요 지금. 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싸진 게 악재랍니다. 그럼 비싸진 게 악재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악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간에 깔리는 게 있죠.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올해 등장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잃을 것 같다. 최근에 공매도 이슈, 다양한 악재들이 있는데 그게 3개월 전에 하고 똑같은 악재예요. 근데 그게 좀 더 시간이 다가오느냐 그런 이제 우구심이 있는 가운데 비싸졌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저 이슈가 하나 있죠. 어제 이제 기사 주셨는데 피나트님이 SK하이닉스가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었단 말이죠. 그건 뭐죠? 아. 교환사채? 그러니까 교환사채라는 게 뭐냐면 전환사채는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신주를 발행하는 건데 나중에 채권을 일단 발행하지만 이거 주식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채권을 거고. 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전환사채. 교환사채도 똑같이 주식을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데 이미 발행한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네. 채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뭘 기반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했냐? 자기 자사주를 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교환사채는 전환사채는 만약에 전환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한 달 정도 뒤에 들어와요. 근데 교환사채는 교환을 신청을 하면 이미 있는 주식이니까 굳이 다른 그러니까. 결제가 필요 없어서 바로 그냥 거의 네. 그게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나오고 있죠. 네, 작년 10월부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머리를 퉁퉁퉁 때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걸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66조 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네. 그게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물량적인 부담은 좀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직은 물량이 좀
남아 있어서 66조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시가총 600억조니까 10% 이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지금 그래도 그 물량이 남아 있어서 6.6조라는 얘기가 있네요. 6조 6천 6조 6천. 네, 6조 6천억이면 1% 정도거든요. 음. 근데 그게 엄청나게 부담은 아니에요. 네, 뭐 1% 정도면 하루에도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이니까 그게 뭐 엄청 걱정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그 물량이 10만 원대 발행을 했었어요. 그때 13만 원인가?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한 600% 이상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팔고 싶지. 그냥 파는 거죠 뭐. 네, 네, 이 사실은 정도 수익 났으면. 팔고 또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사고 뭐 이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물량이 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일단 피하고 가자라는 심리. 빙의해 볼까요, 정프로님? 네. 10만 원대 샀어 SK하이닉스. 네, 네. 지금 85만 원이. 네. 그럼 일단 팝니까 아니면 안 팝니까? 그 전에 난 팔았죠. 이때까지 난 못 기다리지. 아 그렇구나. 네, 미리 팔았지. 그런 네. 심리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때까지 들고 있으면 뭐 무조건이죠. 그렇죠. 예. 팔았다고 봐야지. 네. 양시장 지금 다 음전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0.83%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0.2% 아하.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우위입니다. 코스피가 380 종목 상승, 하락이 475. 코스닥은 500 종목 상승인데 1000 종목이 하락하니까 지금 어제랑은 또 분명히 달라요. 어제는 종목 장세라서 종목 그 상승 종목이 더 많은데 네. 오늘은 그렇진 않다. 하락 종목들이 좀 더 우위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물리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또 놀랍니다. 정프로님이 오늘은 관망하자. 그러니까요. 네. 음. 저는 주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눈치 봐야죠. 자, 그런 하여튼 유통, 바이오, 원전 이쪽으로는 그래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는 정도.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금도 약간 원전 쪽은 여전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 쪽도 참 괜찮네요 보니까. NC, 크래프톤, 대부 시스터즈. 네. NC소프트가 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 그 유저 대상으로 해서 컨퍼런스 했는데 어제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아, 얘기가 그래요? 나왔거든요. 네. 이제 좀 그러면서- 다른 게임 좀 나오나. 아이언 2. 그리고 리니지 비슷한 거 너무 많이 해갖고 그 과금 막 너무 이제 게이머들이 좀 질렸다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호평을 받은 건 그런 과금 요소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좋지만 일단 오늘은 좋지만 그 길게 봤을 때 NC소프트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갸웃. 이게 그 구글 지니3처럼 이런 모델, 그러니까 월드 모델이 너무 쉽게 나오면 사실 이런 게임사들의 어떤 그 장점들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투입해가지고 내가 이런 개발자들의 해자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AI로 내가 조금 돈 투자하면 내가 기획만 잘하면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존재하죠. 그러니까요. NC가 가져왔던 그 게임의 행태에 대한 플랫폼의 큰 전환이 다시 한번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니까요. 중간 네, 거기에 좀 반응하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시장 요 정도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우진 작가님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장을 우리에게 진짜 잘 설명해 주시는 장우진 작가님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